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일 기준 76K까지 폭등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이 진짜 상승 추세로 바뀐 건지 아니면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할 상승인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이 64,000에서 지진부진하다가 지금 76,000까지 지금 거의 20% 가까이 이틀 만에 올랐습니다. 참 기분도 좋고 많은 분들이 좀 그동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세를 보면서 야 역시 비트코인 보답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는 가만히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같이 둘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금이 상승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금도 이렇게 쭉 상승 중에 있죠.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상승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숏스퀴즈입니다. 숏배팅을 했었던 물량들이 청산이 나면서 숏스퀴즈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마 최근에 발생한 숏스퀴즈가 역사상 거의 최대 두 번째로 큰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무부 바이백, 베센트 재무장관의 국채 바이백 2배 확대가 발표가 되면서 야 시장에 돈이 풀린다,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크립토 회의를 통해서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매입할 거다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SEC 클래리티 법안 물론 촉구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CFTC에서 나온 제도화 분위기, 그리고 SEC의 두 가지 규칙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가격 영향을 줬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비트코인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뭘까요? 바로 숏스퀴즈입니다. 숏스퀴즈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얼마나 담는지, 실제로 담는지 아니면 던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우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면 지금 여전히 음수예요. 그 말은 즉슨 미국 기관들이 아직 비트코인 현물을 왕창 담지 않는다, 공격적으로 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죠. 보통 건강한 상승장, 밑받침을 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꾸준한 상승장의 근거는 뭐냐면 현물 매수세가 막 미친 듯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현물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그럼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숏스퀴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현물 매수세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에 현물이 좀 음수에서 양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수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비트코인 76K까지 상승은 일단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됐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다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봤을 때 음수에서 양수로 양전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상승하다가 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상승이 진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자,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인터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앵커가 물어봅니다. 재무부가 바이백 확대까지 했는데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네? 그럼 너네 정책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 틀렸어. 시장은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8월이라서 지금 다들 휴가 가가지고 거래량이 적어.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장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대칭 정보를 갖고 있어. 너희는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헤지 펀드들이나 아니면은 채권 자경단들이 지금 국채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그럼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금리가 튈 수 있겠죠. 이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너네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 뭔지 알아? 근데 너네보다 더 센 카드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국채 파는 짓거리 하지 마. 국채 금리 올리지 마.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또 앵커가 묻습니다. 엔화도 개입을 했는데 또 올랐잖아. 그럼 그 실패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베센트 재무장관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꺼낸 카드가 뭘 것 같아? 이번에 바이백 40억 달러 2배 확대한 거 이것만 할 것 같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 더 살 수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실질적으로 베센트가 채권 시장의 헤지펀드랑 채권 자경단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하반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시장에 엄청나게 등판을 할 거다. 이런 얘기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누구냐면 92년도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어요. 조지 소로스가 뭐를 했던 인물이냐면 영란은행을 공매도 치면서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서 오른팔로 있었던 베센트 재무장관은 채권 시장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시장 금리를 재무부가 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언이 어떤 발언일까요? 아까 제가 인트로 때 금의 가격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핵심이에요. 재무장관이 국채시장에서 개입하겠다, 금리 내리겠다 그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98까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나서 달러가 왜 떨어질까요? 달러 떨어지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요. 금 가격도 올라요. 시장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너네가 앞으로 시장의 금리를 정한다고?
그러면 시장 금리를 낮추겠네? 금리를 낮추려면 방법은 달러를 더 찍는 것밖에 없겠네? 결국에는 달러를 더 찍고 돈을 더 찍겠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시장에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면 달러 반대되는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원래 금리는 시장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재무부가 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재무부가 정부가 정한다는 건 계속해서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고 돈을 풀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암호화폐 가격이 못 올랐었던 다양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암호화폐 시장만의 내러티브가 없었어요.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유동성이 있더라도 AI나 반도체, 메모리 섹터로 계속 몰려갖고 밀렸었죠, 유동성이. 근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내러티브는 뭐 클래리티 아니면 트럼프 정부 공식 법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지금 내러티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번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쉽게 말해서 환율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내러티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안 이야기랑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베센트가 뭐를 원하고 있냐면 단기채 발행량을 늘려서 단기채 발행량을 줄이고 이런 꼼수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단기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에 늘어난 공급량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연준이 지금 당장 사준다?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터라던가 뭐 YCC를 통해서 뭐 장기채를 매집해주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하고 있죠.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지금 시장에 개입해주기는 힘들어요. 물가도 애매하고 시너지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독립성 논란도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지금 93일 미만의 단기채를 준비금으로 구성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게 되면 늘어나는 단기채 대신 받아줄 창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장되면 이 늘어나는 단기채를 받아줄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랑 지니어스 법안을 빠르게 서둘러야겠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미국의 단기채를 소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방향을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이 반짝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정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9월 달에 열리는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이게 통과하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상승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산되면 지금 상승분이 상당 부분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뭐 9월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클래리티 법안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또 핵심이 맞춰지겠죠.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죠. 지금 크립토, 그리고 AI, 스포츠 베팅 이쪽 업계들이 지금 이번 중간선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이번 중간선거에만 쓴 돈이 5억 달러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중에 3억 달러가 크립토, 기술, 게이밍 업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베팅 쪽만 하더라도 뭐 드래프트 킹스, 뭐 팬듀얼 이런 기업들이 7천만 달러를 넘게 부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번 중간선거를 이기려면 돈이 필요해요. 정치 후원금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정치 후원금의 거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크립토 쪽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통적으로 조지 소로스가 민주당에 매년마다 후원을 하는 정치 후원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민주당한테 정치 후원금 1원도 안 줬어요. 24년도 미국 대선 때 바이든 다음으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나왔잖아요.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하자마자 거의 10억 달러가 모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졌어요. 지고 나서 민주당을 후원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얘기가 많아진 겁니다. 그 10억 달러 어디다 썼냐. 결론적으로 이기지도 못했고 돈을 날리지 않았냐. 라는 여론이 막 형성이 되면서 지금 중간선거 전에 민주당이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정치 후원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립토의 정치 후원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부터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막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다시 크립토 시장의 열기가 막 생기는데 9월 달 들어서 민주당과 전통금융권이 크립토 관련된 법안을 승인 안 시켜주면 클래리티 법안을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민주당 쪽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네 정치적 이득 때문에 승인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8월 말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리고 9월 달 FOMC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간선거 전에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고 시장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선거 전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좀 부양시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도 똑같은 입장이겠죠. 자, 그럼 나머지 연준만 남은 상태입니다. 연준이 만약에 재무부가 바이백 해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넣어주고 국채금리 눌러주는 이 방향성을 같이 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혹은 재무부와 반대되는 다른 방향으로 좀 보수적으로 나온다면 지금의 상승장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캐비너시 연준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면 이번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9월달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된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면 지금 상승이 굳이 꺾일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9월달에 나올 클래리티 법안까지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6K까지 거의 단 이틀 만에 2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요 상승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코인 시장이 그동안 기다렸던 새로운 내러티브가 생길 가능성이 열렸고, 그리고 만약에 9월달 클래리티 법안과 FOMC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까지 이 세 가지 능선만 잘 넘긴다면 1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 요거 진짜 현물로 들어오는지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 미팅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월달 FOMC에서 캐비너시 연준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지,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인상할지 그 부분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10년물 국채금리나 30년물 뭐 장기채 금리를 보면서 좀 무서워하시는데, 제가 하우스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장기채 금리가 높은 건 위험한 건 맞아요. 그러나 장기채 금리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채 금리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다는 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빠진다? 그러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고 어디서 매수할지 어디서 매도할지 조금 딥한 시그널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멤버십인 코슈경제하우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코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건데 개인적으로 이 상승이 계속해서 진짜 찐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면 제가 또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